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아주버님의 결혼 때문에 상견례 자리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몸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도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었지만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기 싫었는지 시모가 저에게 갑자기 돌발 행동을 저질렀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된 예비 형님 댁은 결국 아주버님과의 결혼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뒤늦게 사태 파악을 했는지 수습을 하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시모가 원하는 것들은 물거품이 되어 버렸죠.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시모는 항상 저만 보면 하는 말씀이 약해 빠졌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아무리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말을 너무 함부로 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는데 시모는 제가 상처를 받든 말든 그런 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었어요. 남들보다 좀 마르긴 했었는데 그렇다고 약한 편도 아니었어요. 시모는 살이 좀 쪄야 할 것 같다면서 애도 낳지 못할 것 같다는 말을 거침없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시댁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었어요. 결혼 2년 차밖에 안 됐었지만 좋은 말은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었죠. 항상 얼굴을 마주하기만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불만만 늘어놓았어요. 그러다 결국 저도 시모에게 서운한 점에 대해 털어놓게 되었고 집안의 분위기는 심각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 했었는데 이러다 속병이 걸릴 것 같아 눈 딱 감고 그동안 쌓였던 것들을 쉬지 않고 시모에게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진지하게 들어주길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뉘우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다 끝난 거니? 그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 되는 거지? 너네 아들과 이혼해라. 그동안 정말 많이 참고 있었는데 너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해서 더는 함께하고 싶지 않다. 삐쩍 말라서는 애도 숨풍숨풍 낳아줄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내 아들은 너 같은 여자를 선택했는지 모르겠다. 나도 그동안 아들 때문에 참고 넘어갔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봐줄 수가 없겠다. 당장 서류에 도장 찍고 각자 살 길 사는 걸로 해라. 네? 아니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유 없이 갈라서는 건 말도 안 돼요. 저도 그동안 이 사람 뒤에서 꽤 오랜 시간 지켜봤었는데 거의 다가 전부 엄마가 잘못했던데요.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몸이 마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콕 집어서 말할 필요 있어요? 몇 번이나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만하시라고 부탁까지 했었는데 며칠이나 지났다고 또 이런 식으로 난리치면 기분이 좋겠어요? 어머님, 저 이래봬도 건강해요. 병치레 크게 안 했고요. 다른 좋은 면도 많은데 왜 맨날 구박하세요? 제가 왜 어머님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한테 기회를 주는 거잖아. 그냥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니까. 신체적인 조건만 안 좋니? 너희 집안 볼 게 뭐가 있어? 둘이 좋아서 결혼까지 허락을 해줬다만 2년 동안 우리 집안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애라도 가졌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나오겠니? 엄마,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잖아요. 아이를 가지는 건 저희 생활이 좀 안정이 될 정도로 자리를 잡았을 때 가지겠다고 분명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러실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으세요? 저희 좀 편하게 지낼 수 있게 그냥 뒤에서 지켜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 문제 가지고 제발 보채지 좀 마세요. 시모가 저를 막대하는 모습을 뒤에서 참고 지켜보던 남편도
결국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집안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시부도 시모가 좀 지나쳤다며 제 편에 서서 대신 말씀해 주시면서 잘못을 추궁하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굴만 보면 저를 잡아먹으려고 온갖 상처되는 막말을 퍼부었던 시모가 가족 모두에게 한마디씩 듣게 되자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지 그날 이후 더욱더 저를 대하는 행동들은 날카로워졌고 문제가 심각해지자 차라리 얼굴을 안 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한동안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어요. 며느리로서 시모에게 잘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자 저도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 거였죠. 그렇게 한참 동안 시댁에 가지 않고 시부와 연락만 주고받고 있었는데 전화 통화하던 도중에 아주버님이 결혼 문제로 자리를 만들려는데 시댁에 먼저 와줄 수 있냐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시부의 말에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게 되자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제 핸드폰을 뺐더니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나중에 확실해지면 상견례 날짜 잡혔을 때 가겠다고 시댁에 가는 걸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간단하게 인사하는 자리라 나중에 정식적인 자리가 마련됐을 때 얼굴 보는 걸로 하자며 시부모님만 새로 들어오게 될 예비 며느리의 얼굴을 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시모는 왜 오지 않냐며 또다시 난리를 쳤고 남편은 시모가 또다시 저를 함부로 대할까봐 그게 싫어서 나중에 공식적인 자리만 참석할 거라는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추가적인 연락은 없었지만 시모는 저희 행동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간에서 시부가 모든 걸 차단했고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것 같지 않다면 개인적인 자리는 만들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게 아주버님은 예비 형님이 대품과 함께 시댁이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나중에 남편이 시부와 전화통화로 듣게 된 소식은 나쁘지 않은 자리였다면서 좋은 집안의 며느리감이 들어왔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예비 형님은 의사였고 집안 전체가 의사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의료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활동해 왔었던 명문가 집안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의 만남은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는 아주버님이 사내 병원에서 장염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진료를 해줬던 분이 예비 형님이었어요. 지인의 부탁으로 하루 동안 대신 일을 봐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주버님이 예비 형님을 만나게 되면서 첫눈에 반해 끊임없이 구애를 하게 되었고 진심을 받아주게 되면서 서로 결혼까지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 상견례 일정을 잡게 되었고 저희도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의 결혼 문제로 시모의 얼굴을 보는 건 불편했지만 상견례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날부터 몸살기가 있는 것처럼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걱정이 되었지만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음날도 약간의 미열과 함께 몸이 늘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고 평소와는 다른 몸 상태 때문에 걱정이 좀 됐었지만 약속된 일정이라 일단 무작정 나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남편한테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상견례가 끝나면 병원에 좀 가달라고 부탁했어요. 남편은 저를 걱정하면서 병원을 먼저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길래 저 때문에 중요한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건 원치 않아
그대로 상견례 장소로 가달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오래간만에 얼굴을 마주하게 된 시모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잠깐 화장실로 불렀어요. 그때가 예비 형님 가족분들이 아직 오기 전이라 시모는 저와 개인적으로 대화하길 원했어요. 너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는 거야? 얼굴빛이 하얗게 떠가지고 꼭 체한 사람처럼 안색이 왜 그 모양이야? 몸에 문제가 있으면 약을 사서 먹어야지.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요. 준비하고 병원에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상견례 끝나면 가는 걸로 그이랑 얘기 다 끝났어요. 약간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은데 쓰러질 것처럼 힘든 건 아니니까 예민하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아주버님 상견례를 망치게 될까봐 신경 쓰이세요? 그럴 일 절대 없을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당연히 그래야지. 내 아들이 지금 어떤 집안과 결혼을 하는지 너도 잘 알지? 너 때문에 괜히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 앞에서 실수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행동해야 될 거야. 그분들 앞에서 아픈 티 내지 말고 밝게 웃으면서 최대한 분위기 맞춰줘야 한다. 알겠니? 시모는 제가 몸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곤 화장실로 따로 불러 표정 관리 잘하라고 화를 냈어요. 저를 먼저 걱정해 주는 게 아닌 아주버님 결혼 문제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상당히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모의 모든 행동들이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었고 더는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눈앞에 처음 본 여자 한 분이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저를 뒤따라오던 시모가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죠. 그제서야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이 예비 형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게 된 모습에서 느껴지는 여유와 선한 눈빛은 상당히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아주버님도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시댁 집안의 제일 큰 문제인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면 이 결혼은 무효가 될 텐데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예비 형님은 시모에게 밝은 얼굴로 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이 결혼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예비 형님이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렇다고 제가 두 사람의 결혼을 막는 건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리로 돌아가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상견례 자리는 분위기도 좋았고 큰 문제는 없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점점 이상해지는 걸 느끼게 되면서 어지러움까지 동반이 되자 잠깐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 현기증이 동반되더니 눈앞의 시야가 하얗게 변하게 되면서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한 채 비틀거리게 되었고 하필 제 앞에 있던 물잔에 손을 갖다 대게 되면서 물이 예비 형님 쪽으로 쏟아져 버리는 사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제 앞에 있던 냅킨으로 예비 형님의 옷에 묻은 물을 닦아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모가 제 뒷목을 잡더니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저를 무작정 밖으로 끌고 데리고 갔어요. 참나,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 큰아들 결혼 망치려고 작정했어? 칠칠치 못하게 물잔을 쏟으면 어쩌자는 거야? 네가 아주 매를 벌지.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몰라?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잠깐 현기증이 왔어요. 아주버님 결혼을 망치려고 일부러 그런 건 전혀 아니었다고요. 잠깐 약국 좀 다녀오는 게 좋겠어요. 약국은 무슨?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너 따위 필요 없으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었다고 복수라도 하는 거니? 어머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부터 몸이 별로 안 좋았다니까요. 속도 울렁거리고 미열도 있는데 아무래도 몸살이 찾아온 것 같아요. 아니면 차에서 잠깐 쉬고 있을게요. 내가 이래서 네가 약해 빠졌다고 얘기하는 거야. 정신 상태가 썩어 빠져서는 이런 중요한 날에 기어코 사고를 쳐? 항상 얘기했지. 몸 관리 잘하라고. 제가 약간 마른 것뿐이지 정말 건강하고요. 운동도 꾸준히 하면서 몸 관리에 게을리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정말 너무하세요. 걱정해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미쳤니? 너를 왜 걱정해? 이거 봐봐라. 아까 화장실에서 걱정했던 일들이 딱 맞아 떨어졌잖아. 이렇게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걱정을 해달라고? 네가 한 짓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니? 이번 상견례 끝나면 내 아들과 무조건 이혼하게 만들 거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제가 왜 그이랑 이혼을 해야 되는 건데요? 물잔 쏟았다고 이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관계 아무런 문제 없고 지금까지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이 오히려 가족 간의 분열을 만들고 있는 거라고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시모는 제 뺨에 손을 올린 뒤 저를 끌고 화장실로 데리고 갔어요. 몸이 좋지 않았던 상태라 저항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시모에게 뺨을 맞게 된 저는 결국 식당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온 힘을 다해 시모를 뿌리치게 되었고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시모는 당황했는지 제 입을 틀어 막으면서 상견례 망칠 일 있냐고 화를 냈습니다. 시모가 제 뺨에 손을 올린 거에 대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저는 시모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쳤고 분위기가 점점 험악하게 되자 상견례 양가 집안 식구들이 전부 밖으로 나와 저와 시모가 뒤엉켜 있는 광경을 보곤 경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급하게 달려와 저와 시모를 떼어 놓았지만 시모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려 저에게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어요. 아주버님이 그러한 시모를 막아서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고 있는데도 이미 시모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저 때문에 본인의 삶 전체가 꼬였다면서 온갖 막말을 퍼부었고 그 말을 듣게 된 예비 형님의 집안 식구들의 얼굴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져 있었어요. 아주버님이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부탁까지 하는데도 시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아주버님을 뿌리치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오는 순간 몸이 좋지 않았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남편과 아주버님 사이를 뚫고 제 머리채를 잡으려던 찰나 예비 형님의 집안 식구들이 온몸으로 절 막아줬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시모는 움찔거리더니 그제서야 제정신을 차렸는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고르면서 예비 형님 식구들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데 저를 온몸으로 막아주던 예비 형님이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단 가만 안 두겠다며 예상치 못한 발언으로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천천히 일으켜 세우더니 몸 상태를 살폈습니다. 괜찮아요? 아까부터 뭔가 느낌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약간의 몸살기가 있다고 했었죠?
얼굴빛도 창백하고 미열도 있는 걸로 봐선 몇 가지 의심되는 증상이 있긴 한데 혹시 속이 울렁거리나요? 지금 몸이 어떤지 저에게 전부 다 얘기해봐요. 단순 몸살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어제부터 몸이 좀 이상함을 느끼긴 했었어요.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리기도 하는데 지금 많이 피곤하기도 해요. 그리고 몸살 기운처럼 온몸에 힘이 없어요. 제가 내과 의사거든요. 아무래도 임신인 것 같은데 혹시 주기 계산 해봤어요? 지금 증상이 딱 임신을 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거든요. 예비 형님의 말이 끝나는 순간 남편은 진짜 임신이냐고 대묻더니 옆 건물에 약국이 있다면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오겠다며 급하게 약국으로 향했어요. 저는 예비 형님의 부축을 받아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광경을 뒤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던 시부가 시모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며느리가 임신이었다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어? 그만큼 관심도 없고 맨날 구박만 하니까 뭘 알겠어? 만약 며느리가 진짜 임신이 됐다면 당신이 한 행동에 대해 조용히 지나갈 생각하지 마. 저번에도 내가 한번 얘기했었지. 노력하는 며느리가 너무 불쌍하니까 좋게 좀 봐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는데 말로는 알았다고 해놓고 감히 며느리 얼굴에 손을 올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며느리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면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애들한테 좋은 말 한마디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가슴에 대못을 박아? 아유, 임신은 무슨? 제 깨병이야. 약해 빠진 몸으로 임신이 될 것 같아? 내가 의사 며느리 둔다고 하니까 그거 샘나서 상견례 망치려는 거라고. 당신이 속고 있는 거야. 그 사이 남편이 임신 테스트기를 사가지고 와서 예비 형님의 부축을 받으며 화장실로 들어가 뱃속에 아이가 생겼는지 확인해 보는 순간 저는 그동안의 서러움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하게 두 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되자 모든 사람들이 시모를 노려보면서 임산부에게 손을 올리고 함부로 대했다는 거에 다들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의 결혼은 물 건너가게 되었죠. 정말 임신이라고? 아니,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행동했겠니? 그리고 이건 별개 문제인데 내 큰아들과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다뇨. 저는 당신이 이런 분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임신이 아니라 해도 당신 집안의 며느리인데 몸이 안 좋으면 걱정부터 해야 되는 게 우선 아닌가요? 그리고 물잔 한번 엎었다고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드는 게 상식적인 행동인 거예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고 몸이 안 좋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건데 그거 하나 이해 못 해줘서 이렇게까지 일을 심각하게 만든 당신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네요. 재우 씨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리 관계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 부모님도 내가 당신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거 말 안 해도 반대할 게 뻔하다는 거 알지?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그래도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정말 좋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내 앞에서 가면을 쓰고 계셨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야. 우리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어. 내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물잔 쏟았다고 일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잠깐만, 혜영 씨.
내가 실수 인정해. 그동안 며느리한테 쌓인 게 좀 있어서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긴 했지만 나도 내 잘못 인정하고 있다고. 그러니 나한테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 한 번 정도는 줄 수 있잖아. 사람이 살면서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 결혼 끝내는 건 아니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엄마가 못 볼 걸 다 보여줬는데 무슨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이미 물 건너 갔고 엄마 때문에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요.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당신 때문에 내 두 아들과 며느리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 우리 관계도 여기에서 정리하는 게 좋겠어. 애들이 무슨 죄야? 더는 눈물 흘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시부는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시모에게 이혼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시부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모든 걸 잊은 듯한 표정으로 멍하니 땅만 바라보더니 시모가 갑자기 양손을 합치면서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등을 돌렸고 그날 이후 시모 옆에는 가족이라곤 한 명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시모가 제 얼굴에 손을 올린 거에 대해 법적인 소송에 들어갔어요. 식당에 있던 CCTV에 시모의 행동이 그대로 찍혀 있었고 그 장면을 보게 된 저희 부모님께서 한바탕 난리를 쳤습니다. 저를 그동안 힘들게 한 시모의 행동들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적인 피해를 받게 된 거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이런 법적 다툼이 생겼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서로 좋게 웃으면서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몰아가야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부의 결정으로 인해 현재 집안은 조용해지긴 했지만 앞으로 또 다른 일이 생기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모가 찾아와 다시 잘 지내보자며 제 뱃속에서 커가는 손주도 안아보고 싶다며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길 원했지만 가족 모두가 반대를 한 이후 지금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워낙 돌발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이라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뱃속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저한테 피해가 생기게 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사람이 절벽 끝에 서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사라져버린 시모가 신경이 안 쓰이는 건 아니라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니 또 다른 문제가 터지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선 가족들과 항상 좋은 관계 유지하시고 얼굴 붉히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